5-1번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등비급수, 그러니까 5-5에 해당하는 개념은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5-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5-1번 등비급수 시그마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가로가 열리고 9분의 5x 빼기 22의 가로 닫고 n제곱 곱하기 3의 n-1제곱의 합이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아하. 자, 무한 등비 급수의 이제 무한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이 어떻게 돼요? 수렴 조건. 무한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 단 것 같습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물론 초항이 0인 경우도 존재를 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죠. 초항이 0이거나 이 두 가지가 현재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좀 합쳐볼까요? 얘를 이건 n제곱이고 이거는 n제곱이고 제가 3의 n-1제곱인데 저걸 3의 n제곱으로 고치고 3분의 1을 뒤에다 따로 뺄게요. 그럼 이제 요거를 합칠 수 있죠. 어떻게? 저게 공비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얼마가 됩니까? 3에 이거 9랑 3 이렇게 지워지고 5x 빼기 22 1 이렇게 바뀔 거죠. 그럼 양변에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 5x 빼기 22 그 3이네요. 자, 양변에 22를 더하면 19 5x 25네요. 그럼 정답은 얼마? 5분의 19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요게 이제 5-1번의 정답에 해당합니다. 오케이? 자, 5-2번의 별표 하나 치세요. 5-2번은 함정에 꽤 많이 빠지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시그마 얘는 1부터 얘 이런 건 아니네요. 이제 이것 때문에 이게 함정에 꽤 많이 빠지는 형태인데 초항이 0이 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수렴 조건을 구하라 이게 아니네요. x 빼기 1이고요. x 빼기 2에 n제곱. 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3이래요. 아하. 자, 그러면은 1-r분의 a 요게 3인 겁니다. 물론 이게 수렴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런 조건을 쓰게 되는 거죠. 그냥 수렴을 했으니까 쓴 거예요. 그럼 다시 쓰면은 3 빼기 x분의 x 빼기 1이 3이란 소리예요. 얘가 건너편으로 넘어가면 x 빼기 1은 9 빼기 3x 넘어가고 넘어가면 4x는 얼마? 10. 그렇다면 초항이 이것도 있구나.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x 빼기 2도 있어요. 이게 n제곱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이건 아니고요. 여기 이거랑 이게 이렇게 있을 겁니다.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는 9 빼기 3x. 그럼 얘랑 얘는 지워질 거고요. x제곱은 7이네요.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인데 이때 플러스 루트 7만 정답입니다. 왜냐면은 공비에 해당하는 게 지금 x 빼기 2란 말이야.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루트 7 내면 마이너스 루트 7 빼기 루트인데 마이너스 2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4점 얼마 정도 될 겁니다. 말도 안 되죠. 루트 7을 대입하면 이게 0. 얼마가 나오면서 공비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루트 7인 정답 5번 이렇게만 해당합니다. 5-3번 문제. 자, 등비급수 시그마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아래 n제곱이 수렴한데 이게 수렴한다고 써 있습니다. 다음 중 반드시 수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자,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이 조건이네요. 수열의 극한에서 좀 봤던 거랑 비슷하죠. 그때 아마 기억니은 디귿으로 처리가 됐던 걸로 기억해요.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 시그마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R의 2n제곱. 자, 1부터 무한대는 이제 이 5번에서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공비는 뭐예요? R의 제곱입니다. 요거 제곱하게 되면 0에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게 유지가 돼요. 자, 공비는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들어있는 거죠.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시그마 생략한다 했고요. 마이너스 R의 n제곱입니다. 이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얘는 다른 말로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고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비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성립을 합니다. 자, 3번이 그거네요. 3번이 시그마 마이너스 R의 n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R이죠.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봤자 마이너스 1에서 R은 1 사이 성립을 합니다. 디귿도 아니 3번도 성립을 해요. 4번 시그마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R의 n제곱분의 1입니다. 얘의 공비는 R분의 1입니다. 근데 역수를 취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역수를 취하게 되면 R분의 1은 1보다 크거나 R분의 1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역수를 칠 때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x분의 1은 2분의 1보다 작다가 돼요. 왜냐면 여기 들어온 숫자가 뭐 3 들어오면 3분의 1이죠. 2분의 1보다 작아요. 이게 역수가 되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물론 같은 부호에 한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요거, 음수일 때는 요거 각각 이렇게 따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공비는 공비가 요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공비 요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건데 얘는 탈락이죠. 그럼 답은 4번이네요. 5번도 연습 삼아 한번 해봅시다. 이건 문제를 이제 막기 위해서 푸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또 써버렸네. 2분의 1 빼기 R의 n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마이너스 R은 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1을 더했죠. 1 빼기 R이 되고 여기에 2가 돼요. 그걸 또 2로 나눴습니다. 그럼 0 2분의 1 빼기 R은 1이네요. 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안에 들어있죠. 얘가 공비고요. 그럼 얘는 성립을 합니다. 정답은 4번만 안 되는 거라서 4번입니다. 6-1번 사실 6-1번하고 6-2번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있다고 봐요. 이 순환소수라는 건 중2 1학기 때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의 지식이 과연 여러분한테 있느냐? 이걸 물론 급수로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 자체가 쉬운 것도 아니고 또 쉬운 거 내자면 완전 쉬워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때 이거는 총 n 숫자가 n개예요. 0은 여전히 n-1개고요. 거기 문제 써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하냐? 분수 형태로 바꾸면 a1은 9분의 2입니다. 9분의 2예요. a2는 99분의 20입니다. 99분의 20이에요. 물론 실제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겠죠? 바꿀 수 있을까? 999분의 200 한번 해줄까? 자 0.23 땡땡 돼 있어요. 그럼 이 땡땡 안에 있는 숫자들은 전부 뭐가 되냐면 분모에 있는 9가 됩니다. 99 순환마디가 두 개인데 그 둘 다 순환마디 안에 들어있죠. 99분의 위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써요. 23 이렇게. 그럼 만약 0.2 34 땡땡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990분의, 자, 순환마디에 있는 숫자는 첫 순환마디까지 있는 숫자 개수를 세는데, 여기서부터 거꾸로 순환마디에 있는 숫자들은 9, 9, 얘는 순환마디 안에 있는 숫자는 아니었죠. 그래서 빵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숫자 전체를 쓰고요. 거기서 순환마디가 아닌 숫자를 빼요. 이건 항상이에요. 여기 순환마디 안에 있는 그 전체 숫자에서 순환마디 밖에 있는 숫자를 뺍니다. 그래서 990분의 232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게 돼요. 참고를 하라고 써준 거고요. 그럼 AN은 99 점점점이 9N개 있겠고, 뭐 이렇게 있겠네요. 이게 AN이에요. 그러면은 시그마 A는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A n분의 1 하고 주어져 있네요. 와, 이거 굳이 풀이를 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거의 일반항을 정리를 하자면, 얘는 잘 보세요. 일단 2 곱하기 10의 n-1제곱입니다. n-1제곱이. 자, 10의 제곱은요, 1 뒤에 공이 2개 붙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10의 n-1제곱은요, 11 뒤에 공이 이렇게 해서 이게 n-1개 되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요 공의 개수가 이게 n-1개란 말이야. 거기 문제에 써있죠. n-1개라고. 그러니까 여기 뒤에 10의 n-1개 이렇게 붙여요. 그 다음에 99, 얘 9, 이거 10 빼기 1이에요. 얘는 10의 제곱 빼기 1입니다. 얘는 10의 세제곱 빼기 1이에요. 즉 얘는 10의 n제곱 빼기 1이다. 이런 식으로 써도 무방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항을 이제 수열 형태로 표시를 해본 거예요. 이건 지우고요. 필요 없어 보니까. 그럼 이제 얘를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2분의 9, 20분의 9. 근데 이걸 순환소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풀어줘야 할 거란 말이죠. 지금 이 상태로 풀면은 자, 이거를 쭉 쓰다 보면은 SNN까지만 써볼게요. SN을 쓰게 되면 A2분의 1 빼기 A1분의 1, A3분의 1 빼기 A2분의 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번째 항을 집어넣으면 A의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A n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더하기를 쭉 해보면 앞 띄고 뒤, 앞 띄고 뒤 이렇게 돼요. 호호라. 결론 뭐예요? A의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A 1분의 1이 나옵니다. 즉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초항은 일단 뭐 있고 이거 역수 n 플러스 1항이네요. 역수예요. 그리고 2 곱하기 10의 n제곱분의 10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1 빼기 2분의 9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 자, 그럼 이제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입니다. 그럼 10의 n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결국엔 뭐가 나와요? 2분의 10 빼기 이거 10의 n제곱분의 1이니까 0으로 가요. 즉 5가 됩니다. 얘는 5 빼기 2분의 9가 되면서 정답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조금 복잡하네요. 이걸 못 만들면 여러분에게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부족해집니다. 이 일반항을 못 만든다면 좀 복잡해요. 이 형태는 옛날 수열, 등비 수열
많이 나왔던 형태고요. 이 9가 여러 번 반복되는 형태는 이제 옛날 수열에서 많이 배웠던 형태입니다.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9, 99, 999 일반항을 구하시오. 그럼 10 빼기 1, 10의 제곱 빼기 1, 10의 세제곱 빼기 1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7, 77, 777 점점점 이렇게 가는 일반항을 구하는 거는 뭐냐면 10의 n제곱 빼기 1 그럼 곱하기 9분의 7 이게 요거의 일반항입니다.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죠? 9, 99, 999 이렇게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다가 9분의 7 이렇게 얘도 9분의 7 이렇게 뒤에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9분의 7만 곱하면 되는 겁니다. 33, 333이면 뒤에다 9분의 3을 곱하는 거고요. 이런 형태의 수열 일반항을 구하는 게 옛날에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는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저는 학생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작년엔 가르쳐 줬겠네요. 올해는 가르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올 겨울방학에는 선행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이걸 아마 알려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요새는 유행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자, 6-2번입니다. 순환소수 0.61 땡땡에 소수 첫째 점, 둘째 점. 아하. 자, A1은 6, A2는 1, A3은 6, A4는 1. 이게 반복된다는 소리예요. 반복되는 소리야. 그랬을 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의 n제곱분의 an 값을 구해달라. 그럼 얘는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갈립니다. 홀수면은 3분의 6 더하기 세 번째 항이면 3의 세제곱분의 6 더하기 다섯 번째 항이면 3의 다섯 제곱분의 6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가게 될 거고요. 짝수항이면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4제곱분의 1 3의 6제곱분의 1 더하기 이렇게 갑니다. 그럼 각각 따로따로 해서 더하면 돼요. 얘는.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공비는 9분의 1이고요. 초항은 3분의 6입니다. 이거 9분의 8이고요. 83 24분의 9, 6에 54. 일단 요거 이렇게만 계산해 놓을게요. 왜냐면 밑에 것도 있으니까 여기다 할게요. 1 빼기 9분의 1분의 9분의 8 9분의 1 요게 9분의 8인데 자 9분의 8분의 9분의 1이니까 정답은 8분의 1입니다. 8분의 1이 아니라 밑에 게 8분의 1. 그럼 얘랑 계산을 해야 되는데 8분의로 통분합시다. 저 3으로 나누면 8분의 18 더하기 8분의 1이니까 8분의 19 이렇게 주어지겠네요. 6-2번 문제였습니다. 6-1번과 6-2번 순환 소수의 문제예요. 교과서에는 아마 이게 그렇게 막 많은 양의 문제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많은 양의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건데 일단은 뭐 보도록 하세요. 등비급수의 활용입니다. 아하, 이게 도형이 있네요. 잠깐만. 9-1, 9-2번까지. 도형이 있네. 7-1번 보도록 합시다. 자, A, B1. A, B1은 3. 그 다음에 A, C1도 3. B1, C1. B1, C1은 2인 2등변 삼각형이래요. 밑변의 길이가 2고요. 이게 밑변이에요. 밑변의 길이가 2고요. 이게 양옆의 변이죠. 그랬을 때 그 안에 원을 계속해서 그렸을 때 원 넓이의 총합은? 하고 물어봤네요. 그렇단 말이죠.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좀 크게 그릴까요? 이 정도면 되겠죠? 짠. 여기 길이가 2라는 소리예요. 여기를 A, 여기를 B1, C1.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안에다가 이제 원을 그릴 거예요. 도형 원.
짠! 됐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원입니다. 여기가 중심인 O1이라고 합시다. 호. 그랬을 때 이 첫 번째 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첫 번째 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자, 여기 길이는 3, 여기 길이는 2 라고 주어진 상황이에요. 얘는 무슨 삼각형입니까? 이등변 삼각형일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길이는 1이에요. 그럼 전체 높이가 얼마예요? 전체 높이 여기서부터 쭉 내려왔을 때 여기까지 높이는 루트 8일 겁니다. 전체 길이는 루트 8. 그랬을 때 자, 요렇게 여긴 직각입니다. 여기도 물론 직각일 거고요. 그러면은 얘는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되면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똑같죠? 그 다음 이게 같죠? 직각이죠? RH A 합동입니다. RHS 합동입니다. 빗변의 길이가 같고 직각이고 그럼 여기가 지금 길이가 같죠? 그럼 RHS 합동입니다. 그긴 여기가 1이니까 여기 길이도 1이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파란 이걸 쓸까? 여기 길이 1입니다. 그럼 여기 길이가 2예요. 맞죠? 근데 참고로 이 삼각형 A, B1 하고 여기를 M이라고 할까요? M 이거랑 여기를 점을 뭐라 해야 되나? 여긴 P라고 할까요? 여긴 O1이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 O1P 이 두 개는 합동입니다. 합동이 아니라 닮음입니다. 닮음. 그럼 길이의 B가 같겠죠? 자, B변 대 밑변은 3대 1이에요. 맞죠? 3대 1이에요. B변을 쓰지 맙시다. 자, 왜냐면 높이가 있고 밑변이 있죠. 높이랑 여기 길이를 R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높이 대 밑변은 2대 R이에요. 높이 대 밑변은 2 루트 2 대 1입니다. 그러면 2 루트 2 곱하기 R은 2네요. R은 루트 2분의 1이에요. 즉 R1이라 고 할게요. 첫 번째 원에 해당하는 반지름입니다. 그러면은 O1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O1의 넓이는 2분의 1 파이가 됩니다. 파이 R 제곱이니까. 여기까지 구했으면 사실상 끝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자, 길이의 B가 M 대 N이면 넓이의 B가 M 제곱 대 N 제곱이라는 규칙을 알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삼각형, 이 큰 삼각형 밑변의 길이가 2고요. 옆에 길이가 3이에요. 3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 기준으로 이렇게 자를게요. 그럼 이게 두 번째 삼각형이 됩니다. 이 노란색 삼각형이 두 번째 삼각형이 될 건데 이 안에 원이 이렇게 또 하나 들어올 거야. 그때 이 원의 넓이를 구하면 돼. 그럼 길이가 축소가 됐죠. 그대로. 자, 원래 첫 번째의 길이가 얼마였어? 2루트 2였어요. 높이가 AM이 AM1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M2라고 할게요. 그런데 여기 길이가 2분의 루트 2란 말이야. 여기 길이도 2분의 루트 2예요. 그럼 여기 길이는 루트 2네. 딱 절반 됐네요. 높이가 절반으로 깎였어요.
AM2는 루트 2입니다. 즉 길이의 b가 2대 1이란 소리예요. 그럼 넓이의 b는 4대 1이란 소리예요. 아하, 그럼 얘는 첫 번째 넓이인 2분의 파이에다 곱하기 4분의 1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끝났네요.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파이였고요. 두 번째 삼각형이 되려면 4분의 3을 곱해주면 돼요. 4분의 1을 곱해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원래요 6분의 4파이 3분의 2파이네. 자, 이런 도형 문제는 차분하게 계속해서 구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옆에 있는 8-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이 방법, 이것도 많이 해봐야 되지만 기본적인 어떤 방식으로 해라 라는 거는 이제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라고 분해해서 계산한다 라고 정해져 있어요.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해서 각각 계산하여라 라는 형태의 문제인데, 7-1번 같은 이제 도형의 길이, 넓이, 부피를 갖고 계산하는 문제는 도형의 모양이 계속 달라요. 실제로 위에 주어진 이제 문제, 예제겠죠. 이 예제 7번 문제의 그림도 그렇고 유제 7-1번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이 앞으로 교과서에 이제 있는 문제들 혹은 다른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 전부 다 보면 도형이 계속 달라져요. 똑같은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을 거예요. 기출문제 빼고는. 그걸 계속해서 연습해야 되는데, 이런 도형 문제에 구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거다. 얘는 무한 등비 급수를 베이스로 깔기 때문에 무조건 첫 번째 넓이, 첫째 넓이, 그 다음에 뭐 구할 수 있다면은 두 번째 넓이, 두 번째 넓이, 그리고 그냥 바로 공식에다 대입하면 돼요. 왜? 여기서 공비만큼 곱했을 거니까 초항 있겠다, 공비 있겠다, 그럼 다 끝난 거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 거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거 구할 필요가 있는 건 이제 검산할 때 정도. 검산할 때 정도. 근데 검산도 시간이 많이 남아야 하는 거죠. 시간 안 남는데 어디서 검산하고 앉아있어? 미친 짓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째 넓이, 두 번째 넓이 구하고 초항, 공비 구한 다음에 바로 계산하는데, 그 와중에 필요한 게 뭐다? 길이의 b와 넓이의 b. 쌤은 첫 번째 넓이를 구한 다음에 두 번째 넓이는 바로 바로 활용을 했죠.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많은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게 풀면 풀수록 시간이 짧아져요. 아니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세요. 오케이? 적어도 5문제 이상은 연습을 하고 가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자, 옆 페이지 8-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